등기부등본 열람해봤더니 권리관계가 별로 문제가 없고 설정되어 있는 채권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굳이 경매로 낙찰받으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 물건을 금매로 사시는 방법도. 돈이 되는 지식토크 뒷동산의 박상학입니다. 이번 시간 법원 경매정보 전문회사인 옥션원의 임동석 교수님과 함께 경매 노하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매 시장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경매 물건에 대한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경매로도 여러분들이 좋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많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경매로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실 때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이제 프리미엄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그 지역 중에서 인기가 많은 지역은 그 프리미엄이 좀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걸 좀 저렴하게 취득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뭐가 있냐면 지금 서울에서 좀 많이 지정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방식 중에 하나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인허가 절차를 좀 빨리 내줘서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신속통합기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되자마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같이 묶이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뭐가 안 되냐면은 일단 실거주 요건을 2년 이상을 충족을 시켜주셔야지만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경매에서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네, 신속통합기획에 있는 물건을 여러분이 낙찰 받으셔도 실거주를 2년을 하지 않으셔도 입주권을 받아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경매에 참여할 때 이런 점들은 좀 유의해라. 아까도 토지거래 허가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낙찰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 조합원에 대한 지위를 여러분들이 승계를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경매로 어떤 사람에 대한 지위를 승계받을 때는 포괄 승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지위 전반적인 거 다 승계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이후에 분양 신청을 받잖아요. 조합원들이 현금 청산을 받을 거냐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거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그 조합원 그분이 현금 청산을 하신 물건이다. 그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도 현금 청산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포괄 승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그 진행 중에 있는 지역에 물건을 낙찰 받으실 때는 그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한 건지 현금 청산 대상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낙찰을 받으셔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그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의 주의 승계가 제한이 걸린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투기 가열지구로 남아있는 지역이 얼마 없잖아요. 강남, 상구랑 용산 정도인가요? 그렇죠.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 용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그런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의 주의 승계가 제한이 걸린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일정 단계 이후부터는 입주권 승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는 조합원의 주의 승계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계획 이후에는 조합원의 주의 승계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 경매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정 단계 이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주의 승계가 가능하다라는 게 경매 또 한 가지의 메리트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로 인해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됐을 때 그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 단계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주의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로 인해서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로 무조건 낙찰받으면 주의 승계가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경매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신청한 경매. 만약에 공매로 낙찰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라고 하면은 곧 세금이 체납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금이 체납돼서 나온 공매 물건을 압류재산 공매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물건들만 지휘승계 가능한 거지 모든 게 다 가능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정 단계를 지난 이후의 지역에 경매 물건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그 경매 신청을 개인이 신청한 건지 금융기관이 신청한 건지를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나는 이 주권 나 혼자 알고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현금 청산 당해버리면 내가 이 차에 들어갔던 가격보다 더 못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실제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너무나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가 서초구의 반포주공 1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너무나 유명하고 비싸고 그렇죠. 그 재건축 되게 되면은 그 대단지의 한간배의 프리미엄을 볼 수가 있는 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는 워낙 부지가 크다 보니까 섹터를 나눠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한강변 쪽에 있는 주구를 1, 2, 4주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주구를 3주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반포주공 1단지 3주구가 경매 물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강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3주구로 들어가면 위치는 좋고 그쵸. 투자 가치는 충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일단 있거든요. 반포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물건이 최초의 관전평가 금액이 얼마에 나왔었냐면은 26억에 나왔다가 낙찰이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은 21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26억 정도 감정가 나가는 물건이고 위치도 좋은 물건이고 그런 물건이 21억에 낙찰 받았다라고 하면은 낙찰을 굉장히 잘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쵸. 네. 입찰자가 한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경쟁이 되게 심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그렇죠. 한 명밖에 진짜 없었다는 한 명밖에 말씀이시죠. 없었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경매 물건에 입찰에 들어갔는데 되게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근데 입찰이 나밖에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 부분이 이상하다. 그렇죠. 무조건 싼 거는 이유 없이 싼 물건은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걸 빨리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또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다.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이미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철거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네. 철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서초구 반포동이라고 하면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투기가열지구로 들어가겠죠. 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고 그럼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돼 있고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조합설립 인가 단계는 지났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합원의 지위 승계가 제한이 되게 된다. 근데 다만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승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반드시 그 경매는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해야지 승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물건을 그때 당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누가 신청을 했냐면은 대부업체에서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되게 알쏭달쏭하죠. 그러게요.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대부업체에서 했으면 이 주권 승계가 될까 안 될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부업체는 안 됩니다. 대부업체는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그다음 보험회사까지를 저축은행 보험회사도 되는데 네, 됩니다. 대부업체는 안 되는구나. 대부업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물건은 그 낙찰받은 물건은 조합원 인증권 승계 안 되는 물건이다. 근데 이미 관리처분 인가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까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조합원의 권리가액, 그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현금 청산 받을 텐데 그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16억 5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은 21억에 낙찰 받으신 거죠. 그러면 지금 21억에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현금 보상을 받으실 때는 16억 5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손해가 막대하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5억 가까이 되는 손해를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잔금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경매물건 낙찰받았는데 잔금을 못 내게 되면은 처음에 내셨던 이체보증금 10%를 법원에서 몰수를 해갑니다. 그때 당시 이체보증금이 한 1억 6천 정도 되는 사건이었는데 1억 6천만 원 정도를 손해보는 이런 경우가 생긴 사건이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 조합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모르고 그냥 좋은 위치인데 싼데 그러고 입찰받았다가는 그렇죠.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아마 그분이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분이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낙찰을 받으신 분인데 그 지역에는 투기가열 지구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또 경매 시장에서 아직 이제 나오지 않은 그런 물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물건들을 또 잘 고르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런 물건들을 경매 예정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오늘 경매가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물건은 법원에 6개월 후나 1년 정도 후에 법원으로 이제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경매 신청이 들어가 있고 아직 법원에 나오지 않은 물건을 갖다가 예전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경매 물건을 검색하실 때는 아직 법원에 나오지도 않은 예전 물건을 사전에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검색이 되나요? 네, 법원 사이트나 아니면 뭐 다른 경매 유료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예전 물건을 검색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데 네. 예전 물건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소재지가 다 나와요. 소재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었던 아파트나 관심 있는 지역의 물건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예전 물건을 한번 그 검색해 보시고 그 예전 물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한번 열람해 보는 겁니다. 네. 등기부 등본 열람해 봤더니 권리관계가 별로 문제가 없고 설정되어 있는 채권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네. 굳이 경매로 낙찰 받으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 물건을 금매로 사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경매 신청이 들어갔지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금매로 살 수가 있으면 오히려 경매로 낙찰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경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 물건에 대한 물건도 많이들 투자를 하시거든요. 특히나 이런 내용은 이제 부동산 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경매 물건 나온 데 가서 명함을 주시면서 나한테 물건을 내놓으면 잘 팔아주겠다. 그럼 이제 매물이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부동산에는 다른 부동산에 없는 금매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또 영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유주 입장에서도 경매를 거쳐서 복잡하게 파는 것보다 빨리 팔리면 또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소유자분 입장에서도 계속 연체이자가 쌓이느니 금매로 팔 수가 있으면 파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경매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매물로 많이 내놔서 경매를 이제 취소시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계속 진행되는 사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금매물로 접근 한번 해보시면 경매라는 게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건 선입견이거든요. 금매로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외에 또 재개발 부동산 경매에 대한 또 팁이 좀 있을까요? 나눠주실 만한?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문화재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이 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문화재 외곽으로부터 500m 이내로 들어가는 지역은 고도 제한이 묶이게 되거든요. 그런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재개발 물건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사업성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왜 문화재 같은 데 놀러 가보시면 주변에 다 낮은 건물밖에 없고 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야 여기 재개발되면 좋겠다 해서 물건을 사시면 재개발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서울의 풍납동이나 뭐 이런 데가 그렇죠. 해당되겠네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 특히나 유명한 그런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가 그 송파구에 가보신 풍납동에 시티 아파트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광진구에서 천호대교를 타고 광동구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아파트가 이게 하나. 삼각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아파트가 네. 왜 그렇게 지어졌을까? 일단은 조그맣게 잘려나간 부분은 도로사선 제한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 잘려나간 부분은 도로사선 제한 때문에 잘려나간 거고요. 많이 잘려나간 그 부분은 바로 뒤에 풋납토성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 가리지 말라고 해서 잘린 겁니다. 나중에 그 극동 아파트는 나중에 그 풋납동의 시티 아파트는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 부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부동산 법 중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법이 규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문화재 인근에 있는 부동산 취득하실 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 투자하실 때는 그 해당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인근에 비행장이나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또 마찬가지로 고도 제한이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토지 이용계획원을 떼보시면은 비행안전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고도 제한이 묶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게 되면은 아무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없는 구축 빌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 접근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없는 다세대 빌라나 아무런 그 개발에 대한 호재가 없는 다세대 빌라는 가격이 정말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환가를 하실 때도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많은 2030 세대 분들이 투자를 하셨다가 실패를 하는 게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 갭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경매 학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다세대 빌라 낙찰 받는 거 자꾸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는 낙찰 사례가 늘어나고 홍보에 좋다 보니까 권유를 하는데 사실 그런 투자는 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없겠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있지 않는가 그런 거 잘 분석하시고 또 무엇보다 지금 현재는 재개발로 지정이 안 돼 있다라 하더라도 나중에 재개발 지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점하게 되면은 그것도 또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있겠다. 근데 재개발 지정 가능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갖춰져야 되는 게 노후도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재개발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노후도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하는 건 해당 지역의 오래된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 밀집돼 있을 때 노후도 요건이 충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67%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후도가 충족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건축물은 지어진 지가 20년 이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지어진 지 30년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노후도 요건이 충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67% 이상 그 밀집돼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지역은 그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그런 지역을 갖다 여러분들이 선점해서 투자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그 노후도 요건을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겠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노후도 요건 확인할 때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굉장히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탐색이라는 거 누르게 되면은 해당 지역의 노후도를 볼 수가 있는 지도 색깔이 바뀌면서 확인할 수 있구나. 노후도를 볼 수가 있는 사이트가 부동산 플래닛입니다. 그 사이트를 활용해 보셔갖고 지금 현재는 재개발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정 가능성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노하우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경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